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4.1도, 무주 1.1도, 익산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가 17도, 남원 순창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밤부터는 비나 눈이 내리면서 휴일인 모레 새벽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전국 670여 개 동네 우체국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북에서는 전체 동네 우체국의 절반인 42곳이 전환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없고 더구나 민간 위탁자가 없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 구도심에 있는 우체국입니다. 4명의 직원들이 주민들의 우편과 택배, 금융 업무를 처리합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이 어려운 고령층에겐 꼭 필요한 곳이지만 조만간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없던 것도 새로 갖다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있는 것 기관조차 딴 데로 가버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정사업본부가 직영하면서 우편과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동네 우체국을 창구국이라고 하는데 도내에는 8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4년간 도내 창구국 42곳을 민간에 위탁해 우편 업무만 가능한 취급국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전북도청이나 전주시청 우체국처럼 건물을 빌려 쓰고 있거나 우체국 간 거리가 가까운 곳, 한 개 면에 우체국이 2개인 곳이 대상입니다. 우편 취급국을 이제 개국을 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직영에서 이제 위탁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취급국은 우편 서비스만 가능하고 금융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을 운영하겠다는 민간 위탁자가 없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노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금융 업무를 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거고요.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우편 분야에선 1,600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 예금과 보험 영업으로 7,600억 원을 벌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동네 우체국을 없애기보다 금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우편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OCI 군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전라북도가 피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GM 군산공장 폐쇄 때와도 다를 게 없어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오는 20일부터 가동이 중단되는 세계 OCI 군산 공장은 연간 5만 2천 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해 왔습니다. 오는 5월부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해 한 개 공장만 가동하게 되면 연간 생산량은 1,000톤으로 뚝 떨어집니다. 기존의 2%도 채 되지 않은 생산량은 결국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나 종업원들한테도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게 현재로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OCI 군산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군산시와 기업 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존의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 대책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재취업 교육을, 협력업체에는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협력업체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 때 나온 대책과 별반 다를 게 없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늦게 GM들 방침이다 뭐다 나왔지만 한번 쓰러진 걸 다시 일으킨다는 게 힘들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좀 더 협조라든가 이런 보완 대책을 좀 해주시면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 이번에는 OCI마저 구조조정에 나서면 더 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가 거리에 나앉을 게 뻔한 만큼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행 가려다 취소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과정에서 위약금이 과도하고 환불은 제때 안 해준다는 소비자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행사들은 여행사들대로 어렵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지인들과 베트남 여행을 계획한 A씨. 코로나19 확산으로 A씨를 포함해 일행 가운데 일부는 결국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표준 약관에 따라 낸돈의 70%를 돌려받을 줄 알았지만 2주가 다 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중국 여행도 위약금을 물어야만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사에 이렇게 취소 통보를 했을 때 이제 너무 많은 위약금을 과다하게 이제 요구를 한다. 또는 뭐 단체 여행 경우에는 여행 상품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취소 처리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연초부터 최근까지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여행 피해 신고는 298건. 같은 기간 지난해보다 무려 7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행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게 생겼다면서 하소연합니다. 이 여행사는 오는 6월까지 전체 예약의 80%가 취소됐습니다. 예약도 뚝 끊긴 데다 항공사와 호텔에 물어줘야 할 위약금도 산더미입니다. 동남아, 유럽까지도 지금 현재 전면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외지 항공을 예약돼 있는 데는 취소 수수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게 또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단체 여행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40대 넘는 전세버스도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구조조정과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여행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에 소비자도 여행업계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청결히 하는 건데요. 정작 마스크와 세정제가 크게 부족합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며 일부 단체가 마스크 구입 성금을 기부했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은 남몰래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대형 병원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가 부족해 걱정입니다. 방문객들을 전부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또 전 직원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몇천 장이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이제 한 2, 3일 쓰면은 다 소진될 실정인데. 이런 가운데 마스크와 세정제를 기부하는 단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 원, 국민연금공단 1,000만 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500만 원을 전라북도에 마스크 기부용으로 건넸습니다. 마스크는 지금 처음입니다. 전북 지역이 가장 강력하게 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관에 마스크하고 손세정제를 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마스크와 세정제의 긴급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역과 터미널, 종교시설과 전통시장,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우선 배포됩니다. 마스크 27만 개, 그리고 손 소독제 6만 개 등 각계각층의 기부 협조를 받아서 취약계층에게 적절하게 배포를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 익명의 기부자는 군산 소방서 사정 119 안전센터 앞에 마스크 250개가 담긴 상자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감염병을 함께 이겨내자는 따뜻한 마음이 훈훈한 기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당선된 뒤 제대로 지켰는지 검증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데요. JTB 전주방송이 총선을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의 5대 핵심 공약 이행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주 지역 3명의 국회의원을 살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시 갑 김광수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법을 1순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먼저 초고소득자에게 최고 세율 45% 부과를 약속하고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최고 40% 부과로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원봉사 100시간 의무화는 보류됐습니다. 2순위 공약인 지방의원 주민공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이 좀 컸죠. 지방의원들을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일정하게 자기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는 의도들이 여전히 강하게 있어서 3순위 공약인 청년 문화예술인의 거리 조성, 창작활동 지원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순위 공약인 장애인과 노인 취업 지원센터 도입도 성과를 냈습니다. 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는 시범 사업이 예정돼 있고 노인 인력 개발원 전북본부 유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 5순위 공약의 성과 역시 컸습니다. 전주시 을 정운천 의원은 가장 먼저 대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탄소 관련 기업 유치로 공약을 바꾼 뒤 관련 예산 확보를 도왔습니다. 2순위 공약인 전북 1조 원 사회적 기업 펀드 조성은 중단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안착인 3순위 공약은 금융투자 전문 대학원 설립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4년 연속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4순위 공약인 새만금 개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얘기한 거를 다시 총리나 이게 일단 관계되는 장관이나 또는 그 국장 모든 사람들한테 또 재점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재점검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마지막인 전주와 완주 통합 추진은 전주 특례시 지정으로 공약을 바꿨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병 정동영 의원은 1순위로 내세운 전주 역세권 도립기술장인학교 건립을 VR, AR 콘텐츠 제작센터로 바꾸고 지난해 완공을 도왔습니다. 전주역 신축 계획도 이끌어냈습니다. 2순위 공약인 종합운동장 밀레니엄파크 조성은 지키지 못했지만 법원 이전 부지 디지털 도서관 건립인 3순위 공약은 한류박물관으로 바꾸고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4순위 공약인 송천동 청년파크 조성도 에코시티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으로 바꿔 이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5순위 공약은 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통과로 이뤄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그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노력을 한 거지요. 이번 주 현장 스토리판에서는 전주 지역 국회의원 3명의 5대 핵심 공약 이행 실태를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전주시 인우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30여 명이 대피하고 내부가 타 소방서 추산 7,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가 보도한 경찰의 신고자 정보 노출 의혹과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군산경찰서는 폭력 조직원들의 집단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직원 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후 검거된 조직원이 신고인을 지목하고 외부 동료들에게 보복 폭행을 지시한 걸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신고자 보호 관리를 허술하게 해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군산경찰서 조사실 내부 CCTV 영상과 지시를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 5곳을 포함해 전국 38개 지자체 장학회에서 이른바 명문대와 의학계열 입학생만 주는 장학금은 차별이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같은 의견 표명에 장수군과 무주군 장학재단은 이미 지급 기준을 개선했고 부안군 장학재단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 군의 장학회는 인권위에 기존 지급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